자, 다음 주제는요. 새 국토부 장관과 관련된 기사가 오늘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변창흠 내정자가 책 또는 뭐 강연 등등에서 한 주장, 뭐 얘기 이런 게 좀 다시 다뤄지고 있는데 이번에 역시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은 5년 전에 본인이 저자로 참여한 어떤 책에서 거론한 내용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과 어떤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좀 연결지어서 해석을 했어요. 5년 전 저서에서 뭐 책 제목이요 불평등 한국 등 뭐 이런 책 제목인데 여기서 언급을 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여기는 이제 편견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이런 생각을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거 좀 생각해 볼 지점 아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책에 주장을 했어요.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이 표현 보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저항하는 보수적. 뭔가 약간의 부정적 평가가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쪽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이런 내용의 글도 썼습니다. 자가 소유자는 보수 성향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진보 성향이 있다. 보수와 진보를 부동산 문제로 연결지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보수당은 자가, 진보당 지지는 자가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해석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집 보유는 보수적, 인식마저 닮은 꼴이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관련해서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력이 비슷하다는 거 여기서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어떤 연구원, 어떤 뭐 대학의 교수 등등등 아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이 투기 이익 환수 장치 시스템 주장했다. 뭐 공공 임대 이런 부분 강조하는 게 비슷하다. 공공 임대 보니까 앞에서 자가가 나왔잖아요. 자가 얘기, 임대 얘기 뭐 이렇게 좀 연결이 돼 보입니다 지금. 자, 이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기사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종훈 평론가. 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건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뭐 한 예를 든다면 NBA 과거의 스타 플레이였던 찰스 버클리 같은 경우에 흑인이잖아요. 흑인 플레이어인데 NBA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엄마 이제부터 우리는 공화당 찍어야 됩니다. 저 이제 부자예요. 아, 부자는 곧 공화당 이렇게 되는 거죠. 부자는 곧 공화당이라는 인식이 미국에도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도 뭐 강남을 위시해서 이제 주택을 고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강남의 투표 성향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건데 저는 그 지금 변창흠 후보자가 얘기하고 있는 자가 소유자 이꼴 보수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정책을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끌고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에서 만약에 정책을 추진한다면 부동산 문제를 어떤 이념적 접근을 할 수 그렇죠. 있는 부동산 거잖아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처리돼야 될 문제인데 이걸 이념의 문제로 해법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이거 사실 답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예를 들고 싶은 게 좀 거꾸로 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최근 2000년대 이후에 집값 상승이 가장 많이 했을 때는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 때예요. 보수 정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령자일수록 집값 상승을 기대해서 보수를 지지하고 보수 정권 당선을 원한다? 이건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단순화시키는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기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약간 잘못 전달해드린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 변창흠 내정자가 이제 책에서 쓴 내용이 맞고요. 그 두 번째 제가 소개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밑줄은 이건 변창흠 후보자가 소개한 게 아니라 김수현 전 실장이 쓴 책에 김수현 전 실장.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럽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 통한다라는 분석입니다. 이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착각을 하고 잘못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는 자가 소유는 보수적. 요 생각이에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2015년도에 뭐 했던 말이니까 시차는 좀 있지만
사실은 이 낙인 찍기죠. 저분의 생각이 투자 수익 환수, 개발 이익 환수 이런 데도 관심이 있는 분이고 예. 부동산 값이 치솟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다라는 시각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투기 세력 이코로 고령자, 그다음에 고령자는 보수, 그리고 보수층은 투기 세력 이런 식으로 3단 논법으로 하면 결국은 본인들이 추진하는 이런 주택 정책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투기 세력이고 주로 보수 세력이다. 그래서 진보 세력들은 여기에 저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뭔가 같은 정치적 성향이 들어가 있는 주택 정책에 시장의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식의 정책 위반이 아니고 예. 어떤 이념적 시각에서 연역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될까? 김현미 장관이 여태까지 실패했던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예. 반응은 도외시하고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그냥 무조건 추진하는 도구마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분은 그거를 바꾸자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을 텐데 예. 물론 경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그런 시각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시면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은구 교수께서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먼저 조금 그 2015년 저서에 대해서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게 그 자가 보유율에 그걸 나타내면서 예. 이제 고령층일수록 60대 이상일수록 보수적이다 이렇게 본 게 그렇게 예단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편향성을 드러냈다기보다는 예. 그만큼 불평등 사회가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60대 이상의 자가 보유자들도 보수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이렇게 변창흠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몰고 갔다. 그렇게 공격하는 건 좀 조금 부당하다고 봅니다.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나온 네. 그 대목이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가 그만큼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박탈돼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안타깝게도 정치적으로 고령화가 될수록 보수화가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저는 그것과는 좀 별개로 변창흠 후보자는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오. 저는 오히려 김영미 국토부 장관 때에 변창흠 후보자가 장관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먼저 장관이 맞습니다. 됐어야 지금 된다.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장과 화해를 해야 될 시기거든요. 예. 지금 공공임대를 늘려야 될 때도 아니고 지금 자체에서는 사실은 토지임대부나 그 시세 차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공공성을 강조할 수 있는 때라기보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 화해를 추구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변 후보자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관 내정된 부분까지 평가를 해주셨어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부분. 이 기사 전에 아까 보여주신 앞선 기사 기사가 다시 동아일보 기사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이 주택 문제를 예. 가지고 정치적인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오히려 지금 몰고 가는 기사예요. 이 기사 자체가 좀 너무 좀 그런 그렇습니다.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고 보시는 거예요? 변창흠 후보자가 5년 전에 쓴 책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이걸 굉장히 확대 해석을 했는데 예. 보니까 일단 팩트 자체는 자가 보유율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고령층과 젊은층.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앞부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책 내용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가 보유율과 관련된 부분이 40세 미만 가구와 60세 이상 가구에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이 여기 수치상으로 40세 미만은 32.8% 자가 보유율입니다. 반면에 이제 60세 이상은 73.9% 많이 차이가 나네요. 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한 그 겁니다. 팩트를 얘기하고 이제 해석을 붙였지 않습니까? 예. 자가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있다.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익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이념적인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변창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주택이 이 소유의 개념보다는 주거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절대 투기의 대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대폭 늘리겠다라는 예. 부분에 대한 분명한데 가장 이제 중요한 숙제는 지금 당장 전세 대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이 공공 자가주택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 새 후보자의 성패가 좌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하는 것 자체가 약간 이념적 그런 이른바 인적 프레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지적을 또 해주셨어요. 예, 윤기찬 변호사. 근데 저 말씀 자체가 예. 상당히 이념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도 자가 보유율 보면 60세 이상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이제 인컴 수입 소득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지 않는 분이 계실까요? 현재 입장에서 이거 보수와 진보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주택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누구나 정책 추진하시는 분 빼놓고는 다 저항하게 돼 있어요. 예. 심리적으로. 예. 근데 이걸 갖다 선악 구분을 한 거죠. 어떤 측은 주택가격 하락에 저항하지 않고 어떤 측은 저항하고. 근데 그것은 좀 대입하는 방식이 약간 재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죠. 아마도 추정을 한 건데 저 인사청문회 때 이런 부분이 아마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의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걸 글로 쓰셨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평가를 좀 들어봤습니다.